힘이 크게 작용한다. 이게 바로 압력인데요. 이 압력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두 석기를 비교해 봤어요. 압력의 크기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받는 면의 넓이가 좁을수록 크다. 이거를요. 이렇게 식으로 정리를 한 거죠. 이 식을 보고 이 말이 결정이 되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마찰력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운동할 때 그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죠.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서 운동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있는 어떤 물체를 내가 끌어당겨요. 그러면 잘 안 끌려와. 그건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인 거고. 자, 여러분들 혹시 그 차력쇼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엄청나게 큰 트럭을요. 막 이빨로 끌어.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끌려오다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갑니다. 헉, 대단한 걸. 근데 그건 뭐 연습을 하면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정지 마찰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힘이 주어지게 되면 최대 정지 마찰력과 같은 순간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한번 움직이고 나면 운동 마찰력이 작용을 하면서 이때보다 적은 힘으로도 물체는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마찰력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마찰력 F는요. 우리가 뮤 n이라고 계산을 해요. 이 뮤라는 값을 마찰 계수로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 작용하는 그 크기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써놓은 계수예요. 숫자이고요. n이라고 하는 건 수직 항력입니다.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죠. mg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반대로 이걸 떠받쳐주는 힘이 바로 수직 항력이고 수직 항력은 이것과 똑같아요. 왜? 물체는 멈춰 있잖아. 작용에 의해서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계산을 해보면 μmg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 이런 얘기 왜 하시는 거지? 다음 내용 살펴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보시도록 하면 빗면에서의 마찰력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너무 어려운데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실험한 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아까 선생님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mg로 계산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렇게 빗면에 물체가 올라가게 되면 mg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직항력인 요걸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 값으로 계산이 되면서 mg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요. 이 mg 코사인 세타를 여기 수직항력 대신에 대입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mg 코사인 세타 이런 값으로 나와요. 그래서 빗면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도 여러분들은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어떤 물체를 빗면에 올려놓아서 미끄러지는 정도를 비교하면 마찰력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미끄러지는 정도에 따라서 마찰력이 크다 작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이러한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아주 재밌는 자유탐구를 한 친구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동두천시 보영여자중학교 3학년 최미림, 차오름입니다. 네, 예쁜 친구들 정말 반가운데요. 우리 친구들 탐구 주제가 매우 특이합니다. 탐구 주제가 특이한 만큼 우리 친구들의 탐구 동기도 특이할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동기로 이런 탐구 주제를 선정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전곡리 선사박물관으로 영재학급 체험학습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여러 전시물들을 살펴보다 동아시아에서는 찌개만 발견이 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적으로 뒤처진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주먹토끼가 발견이 되면서 우리 지역도 뒤처지지 않다고 알려져서 저희는 찌개와 주먹토끼에 호기심을 갖고 어느 석기가 더 강한 힘을 주는 석기인지 궁금하여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으셨나요? 우리 아시아권에서 원래는 찌개만 발견이 되었었대요. 찌개만 발견이 돼서 이쪽은 문화적으로 뒤처졌어 라고 모비우스라는 학자가 모비우스 라인이라는 걸 설정을 해서 우리 아시아 문화권을 조금 뒤처진 문화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곡리 지역에서 주먹토끼가 발견이 되면서 아니네. 그렇게 밝혀지고 그 뒤로 여기저기서 주먹토끼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아시아를 감히 무시하다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주먹도끼와 집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실험을 해냈는데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과학에서만 주제를 찾으라는 법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사회과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과학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는 게 사회과학입니다. 이런 것들도 과학으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변에 정말 많은 것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매일 쓰고 듣는 한글이라는 것도요, 정말 과학적으로 창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자유탐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학 자유탐구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언제나 항상 볼 수 있는 것들로 자유탐구 주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자유탐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자유탐구 수행한 내용이 타제 형태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타제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까? 각 특징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에게 타제 형태에 따른 특징 살짝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전공리 주먹도끼는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서 교차하면서 타제를 하였고 또 끝 날을 뾰족하게 만든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집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타제를 하지 않고 한 번에 한 번 또는 양면을 넓고 날카롭게 만든 특징이 있습니다. 우와,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죠? 사실 선생님도 이 주먹도끼와 집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지 않다가 이번 자유탐구 소개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선생님은 그냥 길 가다가 아마 주먹도끼 집게 보면 돌덩이네 라고 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정확하게 어느 쪽이 어떻게 절단이 되고 쪼개졌는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자유탐구한 거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 이야기해드려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어떤 자유탐구를 수행을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100% 꼭 이해를 하고 알고 계십시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특징의 타제 방법에 따라서 특징이 달라지는데 그럼 우리 친구